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년을 앞두고 2기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총무부장에는 기획실장 성화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 각각 단독 입후보한 제2교구 탄원 스님과 직능대표 문화분야 허허 스님이 자격심사를 통과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대학생 전법위원회 예비 워크숍에 참석해 대학생 포교를 스님들의 의무 이전의 생존의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불과의 전통 장례의식인 다비에 담긴 의미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백중회양과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수행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의 두 번째 총무부장으로 기획실장 성화 스님을 임명하는 등 주요 부실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법 포교 역량을 강화하고 불교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행부 스님들의 사명감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요 종책과제 계승과 발전에 방점을 둔 2기 집행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수석 부장격인 총무부장에는 기획실장을 맡아 종책과제 수립을 이끈 성화 스님을 중용했습니다. 또 문화부장에는 문화특별보좌관을 맡아온 해공 스님을 기용했습니다. 사회부장에는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을, 사서실장에는 종단협 사무처장 소임을 맡아 종단 간 가교 역할을 매끄럽게 이어온 진경 스님을 발탁했습니다. 사서실장 서봉 스님은 불교중앙 박물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불교 문화재연구소장에는 호암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또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더 프라미스 이사장으로서 올해 만해대상을 수상한 묘장 스님이 임명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경 스님이 사서실장으로 옮겨간 종단협 사무처장 자리에는 타나 스님이, 복지재단 사무처장은 덕운 스님이 새롭게 소임을 맡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의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종단이 안정된 지금 포교 역량을 강화하고 불교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사명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구성된 제2기 집행부 스님들께서는 개인적인 수행도 중요하고 또 각기 맡은 그러한 사찰, 소속 사찰의 소임도 중요하긴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런 거시적 차원에서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종단, 또 우리 종도들, 또 우리 불자들을 대표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분발해서 특히 진우 스님은 신임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기획실장 소임을 잘 수행했다며 수석 부장으로서 역할을 강조했고 이에 성화 스님은 종무행정을 스마트하게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원장 스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받들고 원장 스님께서 37대 그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져서 한국 불교가 중흥될 수 있도록 총무원을 스마트하고 일에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문화부장 해공 스님은 불교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사회부장 도심 스님은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 강화를 강조했으며 사서실장 진경 스님은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 중흥에 일조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종단에 나아갈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불교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뜻 잘 받들어서 불교가 사회적으로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잘 모시고 37대 집행부가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서로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 정진해 나아가는 데 일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기 집행부에 이어 2기 집행부에서 유임된 재무부장 우화 스님과 사업부장 주혜 스님, 호법부장 혐인 스님도 자리를 함께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 기획실장 성화 스님을 중용한 진우 스님은 취임 1주년에 앞서 2기 집행부 중요 인선을 마무리하며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가시적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포항 보경사 주지 탄원 스님이 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제2교구 용주사 직선직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탄원 스님에 대한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탄원 스님은 투표 없이 18대 중앙종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탄원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9조계를 수지했고 용인 대덕사 주지와 이천 해룡사 주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조계종 문화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직선직 문화 분야에 단독 입후보한 김해 성조암 주지 허허 스님에 대해서도 후보자 자격에 이상 없음을 결정한 가운데 허허 스님은 선거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달 4일 열리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당선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수행과 전법을 기치로 한국불교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대학생 포교를 한국불교 생존의 문제라며 공감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자승 스님이 함께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 예비 워크숍에선 대학생 포교 과제로 템플스테이와 명상 프로그램 개발이 제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가 마련한 예비 워크숍.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이웃 종교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언급하며 한국 불교의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주말 이 교회 예배에 파악된 참석 신도수는 3만 5천 명 정도. 서울을 대표하는 사찰로 꼽히는 강남 봉은사는 500명 수준에 그친다는 쓴소리를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가장 크다는 봉은사, 일요 모패, 요즘 하도 신도가 하는 100고자 한다는데 한 500명 나온다고. 이게 한국 불교의 현실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승 스님은 대학생 포교는 스님들의 의무이기 전에 이래 한국 불교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신과 원력을 갖고 젊은 층 포교에 적극 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 불교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원력 있는 우리 스님네들이 10년을 내다보고 활기찬 원력과 신심이 넘치는 포교를 대학생 중심으로 근간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생존의 문제는 이건 의무도 아니고 불교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으로 최선을 대학생 포교에 다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전법위원장이자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도 한국 불교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되짚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불교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뒤집어보고 대학생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까이 세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어진 대학생 전법이 예비 워크숍. 왜 대학생 전법인가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도
현재 10대에서 20대 불자 인구는 100명 중 1명꼴이라며 앞으로 10년 뒤면 불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나마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불교 홍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웃 종교에서도 템플스테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이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존중하고 또 의지하는 그런 다수 종교로서의 지위를 찾으려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불교에 처한 지금의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템플스테이와 명상 등을 활용한 불교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을 꼽았습니다. 또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SNS 포교 등 미래지향적인 포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이 대학생 포교의 중심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포교 방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것을 적시에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과 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워크숍 본 행사를 열어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족립동국대학교가 가을 학위 수여식을 열어 1,88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동국대는 어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서 박사 취득자 112명 등 졸업생 1,88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동국인들이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질서 속 질서를 찾으면서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여러분 모두 원하는 곳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란다며 모교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졸업식을 주제로 열린 올해 가을 학위 수여식은 졸업생과 가족이 함께 단상에 올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서로 간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동국대는 또 졸업생들을 위해 야외 포토존과 동국대 캐릭터인 아코벌룬 구조물을 설치해 오는 27일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기간 천태종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용욱 문체부 종무실장은 지난 23일 단양 구인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신해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정 종무실장은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에서 1,600여 명의 일본 스카우트 대원을 수용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 덕에 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문체부에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줘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에선 총무부장 시용 스님과 교무부장 도웅 스님, 사회부장 진철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불과의 전통 장려의식인 다비에 담긴 의미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비의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입적한 스님의 법구를 화장하는 불교의 장례의식 다비는 삼국시대 불교가 전래됨과 동시에 자연스레 우리 전통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육신을 태우는 차원을 넘어 죽음과 대면하는 순간조차 깨달음의 과정으로 여기는 승가의 수행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사찰 저마다의 독자적 방식으로 설행돼 온 다비의식은 전수자가 부족하고 관련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다비가 일부 큰 스님 입적 때 봉행되었고 문중과 사중에서 전승되어 외부인의 출입과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단의 책임자로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단절되지 않고
부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다비의 가치와 전승을 주제로 다비 작법 보존회와 조계종 문화부가 공동 주최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초기 불교 다비부터 한국 불교의 다비 전승과 의례문 분석, 그리고 현대의 전승 양상과 향후 과제가 논의됐습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다비의 학술적 문화, 유산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불교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다비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비의 역사는 부처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례의식은 시달림, 화장의식은 다비로 불려졌습니다. 인도의 화장법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불교의 장례의식으로 정착됐고 특히 선종에서는 이를 청규로 규정하면서 엄숙함과 장엄함이 더해졌습니다. 동국대 명예교수 보광스님은 다비를 통해 조사들의 입적을 후세에 남겼고 사리를 수습해 부도를 조성한 뒤 귀감으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신라 문무왕 이후 1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불교의 다비의식이 원형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비의식만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불교 장례의식과 명정 등도 보존하고 다비의식도 함께 아우르는. 이어 조준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초기 불교의 다비를 설명하면서 붓다의 다비는 모든 불교 국가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축제 전통으로 또 엄숙한 추모 전통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나라마다 규모나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다비는 시체를 화장하는 장례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다에서 유래된 말로서 불에 태운다라고는 뜻입니다. 불교가 성립하기 이전부터 인도에서 행해오던 장례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물론 출가자, 재가자도 화장을 하였습니다. 다비작법 보존회는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전승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다비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에 힘쓸 예정입니다. 불교 장례의식 다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보존 전승과 함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삼국유사의 저자 보각국사 이련 스님을 기리는 734주기 추모달해제가 대구시 군위군 인각사 국사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는 인각사 설류다도회 다도시연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귀, 봉행사, 행장소개, 추모사, 법어, 추모곡, 부도전, 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20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선조의 선인 역사가 담긴 삼국유사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래를 살아갈 정신 또한 담겨 있습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이후 처음 열린 달해제에는 은혜사조실 법타대종사와 회주 돈명스님, 주지 덕조스님, 인각사 주지 호암스님, 대전사 주지 법일스님, 박병준 인각사 신도회장, 김진열 군위군수,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이련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기렸습니다. 인각사는 신라 선덕여왕 1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고려 말 이련 스님이 어머니를 봉양하며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곳으로 국보 삼국유사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올해 백중회양과 하안거 해제를 앞두고 수행정진 중인 스님들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해 장삼공양에 이어 올해는 의약품을 비롯한 수행 필수품으로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백중 육지의 기도가 한창인 정법사 만불전에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과 유론 스님들 그리고 정법사 사중 스님들이 자리했습니다.
정법사는 의약품 등 수행 필수품과 한거기간 자비도량 참법기도 동참 대중들이 모금한 공양금 등을 올리며 그동안 기도와 안거 수행에 전념해온 스님들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법사 영축다도의 차공양, 분다리카 참불단의 음성공양도 이어졌습니다. 정법사 주지 강우 스님은 백중과 승부공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우리 정법사의 백중은 승보공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승보공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는 부침 당시부터 망자를 위해서, 무관하게 있는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인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선한 과보를 짓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으뜸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승보공양을 받은 스님들이 정법사 대중들과 함께 금강경을 합송하고 대중들을 위한 축원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이 인연이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부처님 지혜에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법사에 인연이 있어서 오신 모든 영가님들도 오늘의 이 인연들을 통해서 조금은 불편하고 원만치 못한 모든 부분들은 다 크게 원만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자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정법사의 승보공양은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제가불자들과 수행 정진을 다짐하는 스님들의 화합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셔서 저희 대중들을 초청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대중들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정진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서 이런 주지 스님의 발언, 또 정법사 여러 불자님들의 발언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BS 뉴스 박윤호입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